네, 반갑습니다. 유파인과학을 총괄하는 원장 김은희입니다. 방금 부원장이 너무 신나가지고 되게 신난 부분이었어요. 자, 능동고의 과목평가 계획을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데 학교알림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시험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학기에 지필평가가 60점, 중간기말고사를 합쳐서 60점 들어가고요. 또 수행평가가 40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행평가를 보시면 자료 해석하는 건 이거 시험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시험을 보는데 논술형으로 시험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또 다른 시험이 되는 거고, 여기도 그냥 논술형이죠. 시험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중학교처럼 뭔가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이 몇 번 있는 셈이냐면 중간, 기말, 수행 총 4번의 시험이 있는 셈이고,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로 있었죠. 선행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하고 한 3주 했나요?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점수 잘 나왔습니다. 시험이 워낙 쉬웠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3월 1일부터 시험 대비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번 기록되면 대학에 전송이 영원히 남는 기록되는 거니까 시험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좀 버리시길 바라고, 세특 준비도 해야 되죠. 이거 준비도 해야 되죠. 심지어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을 우리는 또 언제 공부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 내신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여름방학 때부터 사실상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때는 수시 원서 6장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컨설팅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시간 없어요. 보통은 8월 말부터 하면은 9, 10, 11 중순 이렇게 하면 2달 반 수능 공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1학년 때 이 시기를 그냥 대략 보내고 나면 수능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우리의 큰 목표인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능동고에서 좀 많이 잡아도 3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등 밖으로 밀려나면 통계적으로 수능 최저가 안 된다입니다.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하는 학교들은 다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학종에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는 학교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을 베이스로 깔아두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다. 통합과학 때에는 학교 수준만 공부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때 수능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로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3월 1일부터 시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염두에 두고 논술형 평가를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수행평가에 의미를 크게 안 두고 그게 아니고 엄청난 의미를 두셔야 돼요. 40점이에요. 자, 능동고 통합과학, 통합과학의 특징인데, 일단 거의 과학 문제는 표 아니면 그래프입니다. 표 아니면 그래프.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개념어 정확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변별을 할 때. 그래서 어떤 개념을 할 때 감으로 이거인 것 같다 정도는 안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실력 정도가 되어야 함정 문제를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희는 트레이닝을 시키겠지만 학생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을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자료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문제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사실상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는 통합과학 문제거든요. 근데 논리는 고등학교 2학년 논리로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어려운 문제는 보통 저기에서 변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수능 문제는 저것보다 좀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문제는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 되죠. 자, 일단 우리가 시험 기간까지 보통 4월 말에 시험 볼 건데 한 10주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행평가 떴니 안 떴니를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 수행평가가 뜨면 저희한테 아이들이 그 수행평가 뭐 할 거다라는 걸 학교에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PDF로 쫙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저희의 주교재에도 수행평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는다. 그리고 능동고는 저희가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 3년째. 근데 올해 능동고가 좋은 소식이 들린 게 가장 빨리 마감이 됐죠. 학교가. 그죠? 다른 학교들 다 미달나고 이럴 때, 특히 이제 우리 세마고가 아주 미달이 나고 있을 때 능동고는 빨리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방학 때 학원 재원생으로 봐도 능동부에 우수한 친구들이 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수행평가 대비는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능동고반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섞지 않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도 풀어야겠지만 기출을 변형해가지고 풀기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작년 문제가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끝에 한 10주 중에서 3주 정도를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건데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구성, 똑같은 난이도,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책정을 해가지고 타임어택이라고 그러죠. 타임어택 이렇게 해서 시간 볼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아마 다다음 주에 처음 받으시게 될 건데 재원생이시라면 다다음 주에 총괄평가라고 하는 걸 볼 거거든요. 보고 나면 이제 20문제에 대한 모의고사 분석지, 내가 작년에 능동고 학생이었으면 몇 등이다 이런 거 정도 나와가지고 분석이 됩니다. 자, 주간 테스트를 매주 볼 겁니다. 여기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간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희가 과제도 받기도 하지만 이 학생이 일주일 동안 얼마큼 충실했는지를 사실 저 주간 테스트로 훨씬 더 많이 판단을 합니다. 과제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진짜 가능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내면 안 본 것 같으니까 대충 끄적거려고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대충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대충 오답해서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간 테스트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저게 안 되면 10문제 볼 건데 매주 저게 70점이 안 되면 강제로 오는 교실이 있습니다. 디딤돌 교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강제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하고 이런 것들을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능동고 시험지고 이 친구는 당연히 만점이고 저희 재원생이었겠죠? 자, EBS 개념 완성을 참 좋아하는 학교인데 기본적으로 시중 교재로는 EBS 개념 완성 그리고 완자기출 픽이라는 교재를 좀 많이 쓰십니다. 이 정도가 시중 교재 문제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도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3월 모의고사는 제외합니다. 3월은 중학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문제의 변형들입니다. 연도가 어디까지 가죠? 21년도까지 보이네요. 그죠? 저기 18년도까지 보이네요. 저기까지 내려갑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피해야 될 거니까 변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려가가지고 변별을 하시는 편입니다. 저희가 저런 걸 다 찾았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6월 그러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보는 물리학 시험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변별 문제가 되겠죠. 모두가 100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사실 여기까지 해야 되고 수능은 우리가 고3 때 볼 수능은 저런 빨간색이 2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변형한 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시중 교재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문제를 일부 모아두기는 했지만 당연히 어머니들께서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자이스토리에서 문제 내시겠습니까? 안 내겠죠. 보통 피해서 낼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자, 18년도까지 약 7, 8개년의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싹 다 모아가지고 내 시험 범위에 맞게 착착착착 분류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언제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대비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그러면은 능동부에서 나올 만한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물화생지 따로 다 받아가지고 통합과학에 연관되는 부분 다 추려가지고 공부를 일일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학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군데 알고 있어요. 유파인이라고.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오프라인 학원에 오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또 해요. 학교별 맞춤 교재와 자료를 주는 게. 보시면 저희 11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또 2018년까지 내려가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 같지만 보여드리다시피 사실 출제한다보다는 변형에 가깝습니다. 출제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시비 걸린다 그러죠. 이제 약간의 오류라도 생기면 그 문제 취소하거나 교육청에 신고당하고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굳이 감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때요? 여기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있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내지도 않으세요. 시비에 휘말릴까봐.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냅니다. 검증된 걸. 그렇게 해가지고 보기 좀 바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걸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시험지를 미리 풀어보는 거죠. 전부 다. 공부만 하면 100점이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충분하게. 100점이 안 나온다? 공부를 좀 덜 한 거죠. 덜 한 겁니다. 어려운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능동고에서 1.00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등급제잖아요. 9등급제가 아니거든요. 9등급제에서 1.00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전국에 700명밖에 안 됐어요. 9등급제 1점 빵빵은. 현재 5등급제에서 1점 빵빵은 전국에 7,5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10배가. 그럼 1점 빵빵 가능합니다. 능동고에서도. 보십시오. 9월 모의고사 완전 똑같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럼 이걸 풀었던 친구들은 이 그래프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죠. 이렇게 팍 찍어버리는 거죠. 아니까. 이것도 좀 희미하게 나왔지만 완전 똑같은 문제고요. 개념 완성 문제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나왔던 능동고에서의 킬러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도 그래프를 통합과학에서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물리학 3번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만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친구도 그냥 암산으로 풀었잖아요.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너무했죠. 그림 좀 바꾸시지. 완전 똑같이 냈습니다. 이것도 원래 있던 포맷을 바꾸지 않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도형 정도 바꾸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것도 잘 안 하십니다. 자, 이것도 개념 완성에 있는 그림을 거의 그대로 따가지고 쓰신 거죠. 자,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출제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문제를 어디에서 가져오냐의 게임이고 그 게임을 저희와 수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은 지금 뭐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설명회를 또 이렇게 해드리고 저희 컨텐츠 중에서 몇 퍼센트 적중을 했나 보는데 능동고는 매년 100%예요. 그러니까 좀 예측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쉽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도 있어요. 진짜 고3 내용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범위가 너무 넓은 학교가 있는데 능동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그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덜 했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시중교재 반드시 풀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고1 학평은 7년치 정도는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1등급이 나오겠네요. 등급컷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옛날에는 정확히 옛날이 아닌 1년 전까지는 여기 평균 옆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집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D 등급 분포로 이렇게 주고 평균 주는데 또 제가 누굽니까? 이 모든 걸 다 코딩을 해가지고 역추산을 해서 또 만들어냅니다. 제 취미가 코딩이에요. 이 홈페이지 문자 받으셨나요? 받으셨을 건데 그 홈페이지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료들, 데이터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지 통합과학 좀 구경 좀 해볼까요? A등급은 보통 90점이에요. 90점 이상이 17.2%, B등급이 23.7%, C등급 사실 능동고에서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만 듣고 문제를 풀었다. 수업도 안 들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친구들이 근데 30%나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풀이 1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80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부를 하는 그룹일 건데 수학도 좀 볼까요? 수학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공부를 하는 그룹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능동고에서는. 자, 보시면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게 수행평가는 100점이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1등급 컷이 97.8이 됩니다. 그래도 상위권은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9등급제 1등급이 아니고요. 5등급제 1등급이 97.8이 돼야 되고
수행 빼고 지필 점수로만 환산을 한다면 1컷이 96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한 개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아까 그 빨간색 문제 한 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돼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2등급은 81.9인데 이게 등급 범위가 좀 넓죠. 1등급이 10%까지고 2등급이 34%까지입니다. 그런 2등급이 떴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 보통은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환산을 좀 하고 이제 세종대를 인서울의 마지막으로 좀 본다면 보통은 전국 평균으로는 1.8등급 정도까지가 가능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능동고로 좀 환산을 한다면 한 1.5 언더로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과 전형을 준비를 원래는 해서 선배들까지는 9등급제일 때는 교과에서 그냥 성적 나와가지고 수능 최저 대충 맞추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쉬운 루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때부터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5등급제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당연히 볼 거지만 뭘 볼 거냐면 이제 생기부 평가, 교과 평가라고 하는 정성 평가를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볼 겁니다. 엊그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보통 이제 학교들이 보통 서강대, 중앙대, 연세대 라인들이 보통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보통 20%까지 보자라고 거의 암묵적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과 전형인데 내신도 보는데 20%는 교과평가, 생기부평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기부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대학을 사실 버린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결국은 종합을 준비하는 건데 그럼 종합이 어느 때 의미가 있느냐 보통은 인수학원까지라고 한다면 보통은 1.8등급까지 정도의 종합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기부를 챙기는 건 1.8등급 언더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1.8등급이 넘어간다. 2등급이 넘어가 버리면 생기부 챙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합격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생기부 안 봐요. 그냥 합격이에요. 합격. 근데 이제 합격선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생기부를 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애매하거든요. 누가 더 우수한 친구지 생기부를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안 봐요. 불합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안 봅니다. 결국은 탄탄한 성적 베이스 위에 생기부를 보는 거지. 생기부가 잘 돼 있으면 조금 상향을 해도 합격이 됩니다. 그런 효과인 거지 만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나와야 돼요. 1.5 언더를 보세요. 지금은 조금 상향해가지고 1.5 언더 안전하게 가고 1.5가 나온다 그러면 미친 듯이 생기부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1.5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게 훨씬 나아요. 능동고 맡으실 선생님이십니다. 신수진 선생님이고 여기 QR코드 거기도 같이 있죠. 사진 탁 여기 QR 찍으시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학원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에 있는 학원 중에서 강사의 수업을 공개를 미리 하는 학원이 거의 없을걸요?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없을 걸로 기억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칠판에 선생님들이 필기를 하겠죠. 친구들도 필기를 할 겁니다. 연습장에. 그리고 집에 가면은 부교재를 읽을 거예요. 우리가 완자를 선택을 했는데 완자를 열심히 한번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칠판 필기와 완자 정독한 걸 버무려가지고 나의 언어로 교재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학급에 맞춘 교재는 당연히 이제 능동고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편찬을 할 거고요. 기출문제 베이스로. 매주 테스트 본다고 했죠. 그리고 한 3주쯤 전에, 시험 직전 3주쯤 전에는 실전대비 모의고사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는 지금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런 베이스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받으실 거고요. 디딤돌 교실, 이게 저희의 거의 필살기인데 저희가 이제 디딤돌 교실을 수목금토일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3시부터 10시까지 거의 전 시간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위해 모든 시간을 준비해서 이런 느낌으로 다 하고 있고 오시게 되면은 조교쌤을 거의 1:1 과외쌤처럼 쓸 수가 있어요.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 추천을 좀 하고 꼭 이제 탈락한 친구들은 강제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악용까지는 아니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매주 디딤돌을 매일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목금 소리를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조교 선생님을 과외쌤처럼 써요. 그냥 앞에 계시면 여기 앉아서 그냥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업 끝나고 나면 진도과제 문자 발송을 하죠. 오늘 어디에 있는지, 과제는 뭔지, 특이사항 뭔지 이런 거 발송을 하고, 디딤돌 교실은 반드시 잘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과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진 찍어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잘 읽고 이제 인증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친구들이 숙제를 대충 한 걸 집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하기에는 그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라 라고 합니다. 복습 영상도 무료로 드립니다. 이제 매주 저 카메라 아니에요. 저 카메라 아니고 저희는 이런 카메라를 씁니다. 저기 오시면 이런 카메라를 선생님들이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면 거의 메가스터디급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방학 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일부 잘한 걸 좀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적은 개념 노트입니다. 칠판 필기는 이런 글씨들을 잘 안 써요. 칠판 필기는 이런 기호 그리고 뭐 선 이런 것들로 거의 표시가 되는데 이건 자기의 의견을 넣은 필기 노트입니다. 물론 여학생 겁니다. 남학생 걸 보여드리기가 너무 좀 민망해요. 필기 잘해요? 너무너무 민망해요. 자, 이 정도 수준까지 한다 우리 친구들이 고1 겁니다. 고1 거. 과제도 이런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제출을 하면서 자기 질문까지 이렇게 하고 해결해주고 아주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디딤돌 교실에 오면 이제 이게 학생이 쓴 글이에요. 이제 주간 테스트랑 똑같은 시험지를 한 번 더 주는데 밑에 칸을 좀 많이 비우거든요. 여기에 해설지를 만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심하게는 이거 한 문제 해설지를 만드는데 30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본인께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해설지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통합과학은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학교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세팅을 할 생각이에요. 능동고 친구들만 받을 거고요. 제발 우리 이번에 능동고 친구들은 조금 인원수가 늘어서 2학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좀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능동고 재학생만 들어올 거고 여기 좀 보실까요? 부교재로는 완자통합과학이랑 완자기출픽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실용교재 중에서 1학년 교재는 자이스토리보다 완자기출픽이 훨씬 괜찮습니다. 강의 시간은 토요일 아침 10시에서 3시간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주간 테스트는 수업 마지막 15분쯤에 주간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자, 주간 테스트랑 실전 모의고사는 분석표가 나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보통은 설명회를 앞에 하는데 오늘은 한번 뒤에 해봤더니 홍익 부원장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원래 시간은 30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좀 오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한 2가지 받고 마실 건데 학생이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